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승현입니다. 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귀중한 시간 빼주셔서 고맙고요. 오늘은 오전에 계약법만 다 정리한 걸로 하겠습니다. 계약법. 그래서 아마 공부가 얼추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문제만 많이 푸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율을 한 6대 4 정도로 해서 이론 다 정리하고 그리고 확인 문제 풀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다 받아 보신 걸로 아는데 문제가 밑에 정답은 다 달아놨고요.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해서 어려운 것까지 다 섞어가지고 40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한 10문제 가량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수업 진행 방법은 이론을 먼저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 1페이지. 자, 1번 계약의 종류, 이렇게 계약의 종류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 이랬는데 이론을 먼저 할게요. 일반적으로 계약법에서 보통 한 10문제 출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 공인 중에서 시험 과목이 민총, 물권, 계약, 민특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파트 돼 있는데 떨려서 그래요. 제가 좀 숙기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좀 낯설어 합니다. 정말 보기가 좀 다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노량진에 지금 왔는데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게 노량진이거든요. 그 옆에 저기 앞에 이전에 그 노량진 질고시라고 곳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강의를 15년 전에 거기서 처음 했습니다. 15년 만에 온 거예요, 여기를 지금. 노량진에. 그래서 턱 내렸는데 강의실에 들어오는데 막 떨려가지고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여기 계약법인데 여기는 자, 계약의 의의 그렇죠. 자, 계약이란 뭘 우리가 계약법 하기 전에 자, 계약이란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 따지지 않고요. 따지지 않고 자, 종류 내용 불문하고 당사자에서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 그러면 전부 다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민총에 보면 부첩계약 있죠. 부첩계약. 그것도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 다 계약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계약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자, 전형계약 이렇잖아요. 전형계약하고 비전형계약. 자,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이렇게 나눕니다. 전형계약 민법적인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유명계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비전형계약 이름 형태가 없다. 무명계약 이렇게 해요. 그래서 15가지의 전형계약이 있는데 오래전에는 다음 중 전형계약이 아닌 것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지 않고요. 자, 두 번째. 자, 쌍무계약이 있고요. 쌍무계약 그리고 편무계약 이렇습니다. 쌍무계약, 편무계약. 그러면 방금 보시면 계약이란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쌍무 그러면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면 쌍무고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면 편무겠죠.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게 자, 편무계약 3가지만 암기하고 가시면 돼요. 자, 편무계약 3가지만 불러보시죠. 그렇죠. 증여계약, 사용대차, 그리고 자, 현상광고계약 뭐 이런 것들이 편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편무계약 3가지는 암기하셔야 되고 가장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 자,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계약에서만 쓰는 게 있어요. 편무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쌍무계약에서만 적용되는 게 쌍무라고 그랬으니 동시행변권이랄지 동시행변권 그리고 위험부담. 그래서 지문 하나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자, 동시행변권은 원칙적으로 무슨 계약에서? 쌍무계약에서. 편무계약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위험부담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행할 수 없으니 상대방에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위헌부당 아닙니까? 그래서 상무계약에서만 쓰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자, 유상계약, 무상계약 이렇습니다. 유상계약, 무상계약. 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란 차이점은 경제적 출연이라는 말을 썼는데, 예전에 한번 이것도 출제가 됐죠. 자, 경제적 출연이 쌍방에서 다 일어나면 이걸 유상계약이라고 하고요. 출연이 일방에서만 일어나면 무상계약 이렇습니다. 어디가 출제가 됐냐면 경제적 출연 얘기가 출제됐는데 경제적 출연이란 자기 재산은 감소하고 어떻게 나왔냐면 기출문제로 자기 재산의 감소가 있는 행위를 출연 행위라고 하면 틀린 거죠. 자기 재산은 감소하고 그런 말미암아 동시에 타인의 재산에 증가가 일어난 행위를 우리가 경제적 출연이라고 그래요. 출연이 양쪽에서 다 일어나면 우리가 유상, 한쪽에만 일어나면 무상 이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 토지, 아파트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 건물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해요. 이렇게. 자, 매매 대금은 20억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 갑은 부동산을 3개를 가지고 있다가 건물을 하나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 재산의 감소, 얘는요 증가. 그러면 경제적 출연이 있죠. 자, 현금 100억을 가지고 있다가 20억을 꺼내서 줬다면 현금 재산의 감소, 얘는 증가. 이거죠. 그럼 얘한테도 경제적 출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무슨 계약이라 한다고요? 유상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상은 뭐냐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부동산을 3개를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 건물을 증여를 해요. 이렇게. 증여는 일방적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상으로. 그렇다면 부동산 재산의 감소고 얘는 증가, 여기는 출연이 있죠. 얘는 받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출연이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상계약. 그래서 일단 경제적 출연 하나만 잡아보면 경제적 출연이란 자기 재산은 뭐하고 감소하고 그런 말미암아 타인의 재산에 증가가 있는 행위를 출연이라 하고 그 경제적 출연이 쌍방에 다 있으면 유상, 한쪽에 있으면 무상 그러는데 시험 문제는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예죠. 여기 자, 유상계약에서만 이렇습니다. 유상계약에서만 계약금이라는 말, 계약금 그리고 특히 담보책임인데요. 담보책임. 자, 이거 해보죠. 자, 계약금이라는 말하고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자, 제가 앞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께 제 자동차를 준다고 그래요. 무상으로. 그러면 뭐라고 저한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무상으로 준다고 그랬더니 선생 계약금 걸어봐. 이러면 빈정 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상에서는 그런 말 나올 수가 없다고요. 다시 제 차를 무상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타시면 되는데 가지고 가서 가봤더니 타이가 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타이를 교체해달라고 담보책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자, 이런 담보책임 이런 건 무상계약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예상 지문이 자,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유상계약, 무상계약 불문하고 인정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어디서만 쓰는 거라고요? 유상.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낙성계약이 있고 요물계약이 있습니다. 지금 1번 문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낙성계약이란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약속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낙성계약이라고 하고요. 자, 요물은 자, 약속만 가지고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물건의 인도가 있다면 성립되는 계약을 우리가 요물계약 이렇습니다. 그리고 잘 암결하는 게 민법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암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자, 요물계약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오지선당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중 요물계약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자, 요물계약 해볼까요? 4가지. 자, 계약 그렇게 암기하셨습니까? 네. 자,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대물변제.
변제, 그리고 현상 광고.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스타일은 다음 중 요물 계약이 아닌 것은 이런 형태니 일단 네 가지 암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계약금 계약이죠. 아마 3교시 정도에 할 것 같은데,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려면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금의 인도, 계약금이 넘어가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넘어가지 않았다,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됐다면 교포 수배, 즉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 상한 해약금 해제가 안 된다. 거기까지 판례가 연결될 거라고요. 자, 다시. 그래서 일단은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려면 인도가 필요하다. 약속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자, 다섯 번째. 자, 일시적 계약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 계약 이렇습니다.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 자, 계약이란 저게 뭐 시험에 나온다가 아니라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놨는데 채권 채무 발생을 목조하는 게 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일시적 계약이라 하면 채권 채무 발생이 이례적으로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일시적 계약하고요. 다시 채권 채무 발생이 이례적이 아니라 자, 계속성을 띠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 계속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 매매 계약이 그렇잖아요. 한번 둘이 주고받았다 끝. 그런데 자, 임대차를 했다면 매달 월세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달 채권 채무가 발생된다. 계속적 계약.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기보다는 이런 일시적 계약에 자,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 이렇게요. 그래서 일시적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걸 우리가 해제한다고 그래요. 다시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렇죠.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걸 해지한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효과 측면인데 해제가 되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고요? 소급용. 그런데 해지가 되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장래 효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해제가 되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니 상환에 받은 것들 다 되돌려 주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하고. 그런데 지금 해지가 되면 이거 아닙니까? 자, 해지 전까지는 뭐로 하고 유효를 하고 해지한 시점부터 무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무슨 사안을 해줘야 됩니까? 청산 의무가 발생된다. 예상 지문 계약이 해지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된다. OX, X죠. 해제는 원상회복인데 해지가 되면 무슨 사안 해주셔야 됩니까? 청산. 이렇게 지문으로 나올 거고요. 다시. 자, 여기까지가 계약의 종류입니다. 전체를 한번 봐보죠. 자, 그리고 이제 계약 법으로 들어오면 모든 법은 자, 전체를 설명하는 공간인 총론이 있고요. 그리고 자, 강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론하고 강론. 자, 강론을 먼저 해볼게요. 강론 여기를. 우리 시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강에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 업무. 그러니까 15가지 전형계약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업무라고 그랬으니 공인중개사가 주로 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로 하는 게 매매겠죠. 중개가. 그리고 임대차. 그리고 교환 이러는데 자, 문제는 매매에서 두 문제, 임대차에서 두 문제 이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다시요. 그리고 자, 총론을 살펴보면 자, 성립이래요. 그러면 머릿속에 오늘 하루 4시간 정도 이 연습만 할 텐데요. 계약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매매 계약 아니면 임대차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시험은 여기서만 나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매매를 해볼까요? 매매 계약이 성립.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자, 뭔가가 일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관적 합치 혹은 객관적 합치 이런 말을 씁니다. 이렇게요. 자, 주관적 합치라 하면 일단 사람이 일치가 되어야 하고 또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